자, 96쪽 연수 문제인데 이 연수 문제에서는 97쪽에 있는 문제를 좀 볼게요. 97쪽. 97쪽에 84번을 한번 봅시다. 84번. 자, 84번은 집합 S의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부분집합을 택할 때 원소의 합이 4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뭘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빨리 서야 되거든요. 자, 지금 상황이 원소 6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일단 부분집합이 총 몇 개 있을까요? 그지? 2의 6제곱만큼 있다 그랬죠. 부분집합 개수. 그 64개의 부분집합 중에 그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이 4 이상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언뜻 생각해봐도 64개의 부분집합 중에 합이 4 이상인 게 엄청 많죠.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그럼 이거는 4 이상인 거를 찾는 것보다는 뭐가 빠르겠다? 4 미만인 걸 찾는 게 빠르겠다. 반대의 경우를 찾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걸 찾아서 그 확률을 구해서 걔를 어떻게 하면 답일까? 1에서 빼면 답이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여사건이라고 하죠. 그죠? 여사건.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얼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사건을 사용하는 문제 중에 아예 대놓고 문제에 요 단어가 있으면 여사건 쓰라 그랬죠. 무슨 말이었지?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여사건으로 풀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문제처럼 적어도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문제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직접 구하는 것보다 반대를 구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러면 또 여사건을 쓰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원소의 합이 4 이상이다의 반대는 뭐지요? 4 미만이라고 볼 수 있죠? 4 미만. 그러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합이 4 미만인 거. 자, 원소의 합이 가장 작은 게 누굴까요? 1일까? 0. 공집합이죠. 공집합. 그지? 우리가 아까 말한 64개 부분집합 중에는 공집합도 들어있잖아.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소의 합이 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집합부터 써줄 거고 공집합. 그 다음에 누구?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리고 1, 2가 있죠. 1, 2. 1, 2. 1, 2 말고 1, 3 같은 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쓴 5개 밖에 없는 거지? 4 미만인 게. 합이 4 미만인 게. 그치? 자, 그럼 아까 전체 64개 중에서 지금 찾은 5개만 4 미만인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그치? 얘를 1에서 뺀 게 답이겠지. 그래서 64분의 59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겨서 100쪽으로 갑니다. 100쪽. 100쪽에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조건부 확률이란 말 처음 보죠. 그렇죠? 예전에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 자,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거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말한대요. 말을 읽어봤을 때 조금 애매한데 이미 무언가가 벌어졌을 때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밑에 상황을 보면 자, 여기 밑에 표가 있어요. 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몇 명, 한국인, 외국인, 몇 명 인원수가 있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이 얼마냐? 그럼 그냥 100분의 몇 하면 돼? 55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해왔던 확률인데, 자, 이런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란. 내가 이 100명의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남자야. 그때 그 남자가 한국인일 확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남자야 라는 사건은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 남자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한국인일 확률.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이 조건부 확률 식이 위에 올라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PB 이거 바라고 있죠? PB 바 A 이렇게 읽고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확률입니다. 그리고 얘를 계산할 때는 자, A의 확률을 밑에다 깔아주고 분자에다가는 A 교집합 B의 확률을 넣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식이거든요. 밑에 있는 거.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방금 상황에다 한번 적용해 볼게. 자, 좀 전에 내가 이 표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남자라고 말했죠. 그죠? 이미 남자야. 이미 남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인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조건부 확률식으로 쓰자면 이런 거예요. 일단 한국인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한국인이에요, 앞에가. 그리고 이미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남자였잖아. 남자였어. 그러니까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였을 때 그 사람이 한국인일 확률은 조건부 확률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위에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 쓰면 P 남자분의 P 한국인 교집합 남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이걸 각각 확률로 얘기해 보자. 자, 승혁아, 남자일 확률이 뭐라 그랬죠? 100분의 55였지. 100분의 55. 그러면 한국인 남자일 확률은 뭐예요? 몇 분의? 100분의 40 이거지, 그치? 그죠? 한국인 교집합 남자. 그럼 요것들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100명 중에서 40명이니까 100분의 40이야.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100분의 100분의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55분의 40 이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자면 이런데, 사실 이 분모에 있는 100이라는 거는 늘 계산하면 늘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을 때는 남자인데 그 사람이 한국인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남자 중에서 한국인의 비율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럼 55분의 40 바로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101쪽으로 가면 101쪽에는 이제 이런 식이 나와요. 확률의 곱셈 정리. 그래서 PA 교집합 B 했을 때 이 A 교집합 B라는 게 A하고 B가 둘 다 일어났단 말이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A의 확률 그리고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 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좀 전에 P, B 바 A가, 자, 방금 이게 뭐랑 똑같다 그랬죠? PA분의 P, A 교집합 B라고 했었잖아. 그치? 요 식을 그대로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A의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개념이 이렇게 식으로 정의한 건 처음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왔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보자.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가 10개 있어. 그 중에 당첨 제비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승혁이가 1번으로 제비를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민영이가 2번으로 제비를 하나 뽑아요. 그랬을 때 민영이가, 그러니까 승혁이하고 민영이가 모두 당첨될 확률은, 이런 문제를 푼다고 해보자. 이때 제비뽑기 하는 걸 크게 2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무슨 말이죠? 복원 추출이 뭐지? 승혁이가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당첨이네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 놓는 거. 그러면 2번째 민영이가 뽑을 때도 똑같이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겠죠. 그쵸? 근데 이거 말고 비복원 추출은 뭐예요? 승혁이가 뽑아가지고 보고 당첨됐네 이거 가져가 버리는 거지. 그 상태에서 이제 민영이가 뽑는 거, 이게 비복원 추출이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비복원 추출의 상황을 생각해 볼 거야. 그럼 이 계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승혁이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죠? 10분의 3이죠. 그 다음에 민영이가 당첨될 확률을 계산할 때 그때 우리가 몇 분의 몇이라고 계산해요? 9분의 2라고 계산하지. 그죠? 이 9분의 2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9분의 2라는 게 앞에서 승혁이가 당첨이 됐을 때 그때 민영이가 당첨될 확률이 9분의 2인 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개념인 거죠. 이미 앞에서 승혁이가 당첨되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승혁이가 당첨되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민영이가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그때 이 9분의 2라는 확률이 바로 민영이가 당첨될 확률이긴 한데 전제 조건이 승혁이가 당첨이 됐을 때 민영이가 당첨될 확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앞에 10분의 3은 그냥 승혁이가 당첨될 확률이니까 얘는 뭐예요? PA인 거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PA 곱하기 B 바 A의 개념으로 이렇게 비복원 추출을 계산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정의된 것은 처음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치? 다만 새롭게 이제 식으로 한 번 더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해왔던 비복원 추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넘겨볼게요. 103쪽으로 가볼게요. 103쪽. 자, 103쪽에는 A랑 B에 대해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나와 있고 B 바 A의 확률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요렇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나왔어. 서연아, 이걸 봤을 때 떠오르는 누군가?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하고 같은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야? 그 사람 이름 있잖아, 사람 이름. 맞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것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자, 한 단계씩 고쳐보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1에서 A 합집합 B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A 합집합 B의 확률이라는 것도 어떻게 써지나? A 합집합 B의 확률. 일단 PA하고 PB하고 더하죠. 그럼 더하고 끝인가? 거기서 그렇죠. A와 B의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지 그게 합집합의 확률이죠. 자, 그래서 얘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P 이렇게 써지는데 자, 문제에서 PA 알려줬죠? 5분의 2. PB도 알려줬어? 2분의 1.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게 바로 앞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치? 요게 A의 확률에다가 B 바 A의 확률을 곱한 거였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하고 얼마를 곱하면 돼? 5분의 2가 A의 확률이죠? 그죠? 여기 이거 A의 확률. 거기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곱해야 둘이 같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그치? 요 끝에다가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은 10분의 5인가요? 아니지 10분의 9. 그죠? 10분의 9에서 빼기 요거는 10분의 3. 그죠? 그러면 10분의 6 이렇게 되겠다. 5분의 3. 민영아, 지금 이 5분의 3이 뭐 구한 거예요? 요거 구한 거지, 요거 구한 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그것의 연습합이었기 때문에 1에서 5분의 3을 뺀 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5분의 2다.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나와 있고, 또 이거 나왔네. 요거, 그죠? 요거는 또 누구의 법칙이야? 또 드모르간의 법칙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얘도 또 P, A 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0.5래요. 이게 0.5라는 거는 그냥 A 합집합 B의 확률.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0.5라는 거지, 그치? 둘이 더해가지고 1 돼야 되니까. 맞죠? 자, 그럼 A 합집합 B의 확률이 0.5야. 그렇다면 이게 또 아까처럼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P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니까. 그쵸? 지금 0.2에다가 0.4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면 0.5가 된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가 0.1이지? 그치? 자,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PA 바 B를 찾고 싶죠? A 바 B. 자, 생각해봐. PA 교집합 B라는 것이 이것이 PA 바 B에다가 뭘 곱하면 나올까? 개념으로 생각해봐. 개념으로 A하고 B가 둘 다 일어날 확률이죠. 얘는 뭐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언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게 맞아? PA가 들어가야 돼? PB가 들어가야지. 아까랑 비교해봐. 아까. 자, 우리가 PA 교집합 B를 표현을 할 때 앞에다가 PA를 먼저 깔았다면 뒤에는 PB바 A가 오는 게 맞죠? A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둘이 같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의 상황은 P, A 바 B가 일단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뭘 곱해야 둘 다 일어날 확률이 되겠냐? 그럼 이 자리에는 P, B가 들어가는 게 맞죠? 만약에 여기다 P, A를 넣으면 A의 확률만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조건부 확률식은 일단 앞에 있는 게 일어날 확률인 거거든. A가 일어날 확률이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앞에다 P, B를 깔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이 자리에는 P, B가 들어가면 되고요. 계산해 보면 얘는 0.1이고 이걸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P, B는 얼마예요? 0.4죠. 그쵸? 0.4.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4분의 1. 이렇게 풀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그 조건부 확률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그 식하고 그러니까 위에다 써줬던 그 식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자기 걸로 기억을 해줘야 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건부 확률 문제들이.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이게 아까 전에 그 한국인 외국인 그 문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개념만 잡혀 있으면 한 10초면 나와요. 10초도 안 걸려. 자, 상황을 보면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입니다. 그죠? 안경을 쓴 학생이야. 그때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일 확률. 그럼 이건 이 말 아니야? A바 안경. 그죠? 안경을 쓴 애인데 걔가 A 학급일 확률. 그러면 아까 어떻게만 하면 된다 그랬냐면 안경을 쓴 애들을 그냥 분모에 깔고 안경을 쓴 애들이면 누구예요? 얘네잖아. 그죠? 분자에는 안경 쓴 A반 애들을 올려놓으면 된다 그랬잖아. 몇 명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20분의 16이라고 바로 하면 되겠죠? 물론 정확한 확률로 따지려면 50분의 20분의 50분의 16이지만 어차피 50은 지워질 거기 때문에 20분의 16이라고 바로 써도 괜찮아. 그 얘기 했던 그 문제지. 그치? 그러면 5분의 4인 거예요. 얘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인원수를 딱딱딱딱 주지 않아도 인원수를 우리가 가정하고 풀면 편한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인원수가 딱딱 떨어지게 나오면 조건부 확률 구하기가 엄청 쉽죠. 그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110쪽 한번 봐봐요. 110쪽. 110쪽에 이 99번 문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복잡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물론 문제에서 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다 이런 말 안 했는데 우리가 이 전체 학생 수를 가정하고 앞서서 풀었던 문제처럼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인원수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답이 되게 쉽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인원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학교 학생을 전체 학생 수를 100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전체 학생 수 100명. 듣고 있니, 민주? 잘 듣고 있어? 10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수가 2대 3 비율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지금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에요? 남자가 40명, 여자가 6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전체 학생의 70%는 K 자격증을 갖고 있대요. 그죠? K 자격증, 뭐 자격증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인 거야, 그럼? 70명인 거고 K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는 친구가 30명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다. 여기만 잘 넘어가면 끝난다. 자, 지금 문장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5분의 1이라는 확률은 조건부 확률인가요? 아닌가요? 조건부 확률 아니죠. 그냥 이 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중에 뽑았다는 얘기야. 근데 걔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전체를 몇 명이라고 봤죠? 100명이라고 봤죠. 100명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남학생이 몇 명 있다? 20명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끝났어. 봐봐.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합쳐가지고 남, 여 한 다음에 자격증 있는 애하고 자격증 없는 애로 나눴을 때 방금 전에
자격증 있는 남학생이 몇 명이었어? 자격증 있는 남학생 20명이었죠.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남학생 여기가 20명인 거지. 그지? 근데 아까 전에 남자는 전체 40명이었잖아. 그럼 자격증 있는 남자애가 20명이면 자격증 없는 남자애도 20명이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 70명이었죠. 그러면 자격증 갖고 있는 남자애가 20명이면 자격증 갖고 있는 여자애는 몇 명이야? 50명이 돼야 되지. 50명. 그지? 그리고 여자가 아까 총 60명이었으니까 자격증이 없는 여학생은 10명인 거죠. 인원수 완성됐잖아. 그죠? 자, 그럼 끝났어요. 이제 조건부 확률 나옵니다. 이제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격증 없는 애였다는 거죠. 자격증 없는 애가 몇 명인데? 지금 총 30명 있죠? 그죠? 그럼 이 30명 중에서 걔가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30명 중에서 몇 명이야? 10명. 그죠? 30명 중에 10명.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인원수로 짠짠짠 표시할 수 있으면 그러면 뭘 물어보든 조건부 확률을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 모의고사에서 좋아하거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하면 되겠다. 자,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105쪽으로 넘어올게요. 105쪽. 자, 105쪽에 105쪽에 이 문제는 맨 끝에 보면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게 바로 뭐야? 비보건 추출이에요. 그렇죠? 비보건 추출. 근데 뭐 비보건 추출이라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막 이거는 막 조건부 확률로 풀어야 돼.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중학생 때 풀던 느낌으로 풀어도 됩니다.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꺼낸 공 모두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첫 번째 꺼냈을 때도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꺼냈을 때도 흰 공이 나오면 되는 거지. 맞죠? 자, 첫 번째 꺼냈을 때 흰 공 나올 확률이 뭐예요? 10분의 6이고 그러면 흰 공을 하나 가져가 버린 거잖아. 그지? 자, 승혁아. 흰 공을 하나 가져가 버린 상황에서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뭐라고? 9분의 5 맞죠? 9분의 5 그지? 얘네 둘을 그냥 곱하면 답이죠. 맞지? 이거를 굳이 조건부 확률하고 연결을 짓자면 이 10분의 6이라는 게 첫 번째 뽑았을 때 그냥 흰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걸 PA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9분의 5라는 게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P, B, 바 A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조건부 확률이랑 연결을 시키자면 그래서 답은 뭐야? 3분의 1. 자, 넘깁니다. 106쪽. 자, 106쪽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 안 내릴 때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예요. 그럼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라면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공연이 매진되는 상황이 두 종류죠. 비가 오고 비가 왔을 때 매진이 될 수가 있고 비가 안 왔고 비가 안 왔을 때 매진이 될 수도 있잖아. 애초부터 우리는 이거를 두 갈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로부터 갈라지는 거지. 그치? 처음부터에는 자 둘로 갈라가지고 비가 올 때 비가 안 올 때 이렇게 나누면 일단 비 올 확률이 얼마예요? 40%니까 5분의 2죠? 5분의 2 비 올 확률 5분의 2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5분의 3이야.
자, 그럼 여기에다 뭘 붙일 거냐면 이제 비가 오는데 공연이 매진될 확률 이걸 찾고 싶으니까 이 5분의 2에다가 곱하기 뭘 한다? 2분의 1을 한다. 그러면 5분의 1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의미를 부여해 보자. 자, 이게 지금 비올 확률입니다. 비올 확률. 비올 확률이죠. 그럼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매진될 확률이기는 한데 언제 매진될 확률이야? 비가 올 때 매진될 확률이죠. 그럼 얘가 그러면 비가 올 때 매진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곱했기 때문에 그때 나온 5분의 1이라는 이 분수는 무엇과 무엇의 교집합이라고 보면 돼? B하고 매진되는 것의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줄도 보면 당연히 계산은 5분의 3에다가 뭘 곱할까요? 아니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지. 그치? 이렇게 곱할 거고 그렇게 곱하면은 얘가 5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의 상황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해보면 처음에 나온 5분의 3이라는 건 뭐예요? 비가 안 올 확률 아니야. 그쵸? 5분의 3이 비가 안 올 확률. 그럼 이거를 P, B의 여집합이라고 써도 되겠죠? 비가 안 올 확률. 맞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붙어 있는 3분의 2라는 것은 뭐냐면 매진될 확률은 매진될 확률인데 자, 매진될 확률이긴 해요. 근데 언제 매진될 확률이야? 비가 안 왔을 때 매진될 확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온 5분의 2라는 것도 비가 안 왔고 비가 안 왔을 때 매진될 확률하고 곱한 거니까 얘는 뭐와 뭐가 같이 일어난 거야? 비가 안 온 것과 매진이 같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어쨌거나 5분의 1이든 5분의 2든 둘 다 뭐 할 확률이야? 둘 다 매진될 확률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 그래서 5분의 3인 거고 이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정확히 위에 있는 이 곱셈 정리의 모양을 따르고 있다는 거 보이죠? 그지? 여기서의 이 알파벳 2가 이 문제에서의 뭐예요? 얘가 매진이지 매진. 그치? 매진이 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비가 올 때 매진이 될 확률이고 얘는 비가 안 올 때 매진 될 확률이고 그죠? 그런 구조로 생각하면 된다 문제를. 답은 5분의 3이었고요. 옆에 107쪽에 자 107쪽은 이제 이런 문제가 뭐 중학교 때 확률 할 때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정확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어느 정도 느낌으로 풀었다면 지금 이제 조건부 확률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문제의 상황이 뭐냐면 두 개의 상자가 있는데 하나의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두 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어요. 그때 그 두 개의 공을 A에서 꺼냈을 확률이 얼마냐? A에서 꺼냈을 확률이 얼마냐? 자, 그럼 일단 이것도 이렇게 가봅시다. 자, A 상자를 선택하는 거랑 B 상자를 선택하는 걸로 나눌게요. 근데 이번에는 A 상자랑 B 상자를 임의로 선택한다 그랬잖아. 임의로라는 게 뭐예요? 그냥 랜덤하게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공평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두 상자를 뽑을 확률은 각각 얼마씩이야? 2분의 1, 2분의 1인 거죠. 그죠?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A 상자를 뽑을 확률 2분의 1, B 상자를 뽑을 확률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 상자를 뽑았어. 그때 거기에서 두 개의 공을 꺼냈는데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 그러면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A 상자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민주야. 그럼 일단 A 상자에서 공을 두 개를 꺼내잖아. 그럼 분모를 뭐라고 넣어야 돼? 여기서 공 두 개를 꺼내지. 그죠? 분모를 뭐라고 넣을 거야? 6. 그냥 6이야? 공을 몇 개를 꺼내는데? 근데 그냥 6이야? 아니 6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잖아. 그걸 6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응? 뽑아야지.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6시 2로 가야지. 그치? 6시 2.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런데 우리는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분자는 뭐라고 해야 돼? 흰 공부터 할까? 그치. 2C 1 곱하기 4C 1.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치? 네. 요게 지금 A 상자에서 공 두 개를 뽑았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입니다. 맞죠? 그죠? 그럼 얘랑 얘를 이제 곱할 거예요. 이렇게 곱할 거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6C이면은 15죠. 15분의 6인 거니까 얼마예요? 5분의 2면은 5분의 1인가? 앞에 2분의 1까지 하면? 그지? 자, 그럼 여기다가도 의미를 좀 부여해 볼게. 의미. 자, 2분의 1이라는 건 A 상자를 그냥 선택할 확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 분수 이거는 뭐였냐면 자, 뭐가 뽑힐 확률이야? 어, 15분의 6 아니야? 아, 15분의 8인가? 15분의 8이구나. 15분의 8이면은 15분의 4가 되나요? 네, 그죠? 이거 맞네. 자, 그래서 앞에 게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었고 뒤에 것은 일단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죠. 여기다 그냥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쓸게요. 근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언제 나올 확률이냐면 A 상자에서 나올 확률이에요. 얘는 이거 바 A죠. 맞니?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를 곱해가지고 나온 이 15분의 4는 그럼 뭐야? P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교집합 A인 거예요. 그쵸? A 상자에서 요 두 개가 나올 확률. 자,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이 해보면 B 상자도 자, B 상자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로 같고요. 자, 지금 B 상자는 상황이 이거야.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 자, 그럼 승현이가 해보자. 승현이 분모에다 뭐 넣을까? OC 분자는 3C1, 2C1 그렇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10분의 6인가? 10분의 6이면 5분의 3이네? 그럼 다시 10분의 3이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요 2분의 1이라는 게 B 상자가 선택될 확률이고요. 얘는 흰 거 하나와 검은 거 하나가 나올 확률이기는 한데 B 상자가 선택이 됐을 때 그럴 확률이고 그럼 마지막에 나온 10분의 3은 자, 흰 거 하나와 검은 거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B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 문제에서 얘기한 거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자, 두 개의 공을 꺼내가지고 결국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 그랬죠. 나왔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야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지. 그죠? 자, 얘는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얘랑 얘가 30분의 8이고 얘가 30분의 9니까 30분의 17이지. 자, 30분의 17이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에요.
근데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가 나왔는데 그 나온 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30분의 17분의 분자는 뭘까요? 그쵸, 얘죠, 얘. 그지? 30분의 8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A 상자든 B 상자든 상관없이 일단 흰 공, 검은 공이 나올 확률 그걸 밑에 깔아놓고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 그걸 위에다 올려놓는 거야. 그치? 이것도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죠. 그러면은 30은 지워지니까 17분의 8 이렇게 계산되겠지, 그지? 17분의 8. 이게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만날 수 있는 좀 복잡한 구조의 상황이죠. 그죠? 복잡한 구조고 요거하고 좀 연관되는 문제가 완전 똑같진 않지만 네, 109쪽으로 가서 109쪽에 95번 한번 해봅시다. 95번. 이게 좀 어려워요. 95번. 풀어보자. 109쪽에 95번. 풀었나요?
10분의 1. 아닌데? 그렇지. 2등이 아예 없는 상황을 빼는 거지. 땡. 일단 이게 당첨이 될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당첨이 될 확률. 이게 지금 제비를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제비를 2장을 뽑잖아요. 제비를 2장을 뽑으니까 내가 뽑은 2장 중에서 한 장이 꽝이더라도 나머지 한 장이 당첨이면 나는 당첨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1등, 2등, 2등, 2등 상관없이 일단 당첨될 확률을 뽑을 때도 자, 10장 중에 2장을 뽑는데 당첨 제비가 한 장만 있어도 되고 2장이 있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6이겠다. 봐봐. 지금 1등 제비가 하나, 2등 제비가 3개, 나머지 꽝 제비가 6개죠.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임의로 제비를 2장을 뽑았는데 내가 당첨이 됐다는 건 내가 뽑은 2장 중에 적어도 한 장이 당첨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당첨 안 될 확률을 구해가지고 1에서 빼는 게 쉽다고요. 적어도 하나만 당첨이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10시 2분의 6시 2가 의미하는 게 뭐야? 내가 2장 뽑았는데 2장이 다 뭐야? 꽝인 거야. 꽝만 2장 뽑은 거. 꽝만 2장 뽑을 확률을 1에서 빼면 이게 당첨될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1등, 2등 관계없이 일단 당첨될 확률. 그러면 한 가지 더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 이걸 구해야 되지. 2등 당첨 제비. 근데 이것도 내가 제비를 2장 뽑으니까 내가 뽑은 2장 중에 한 장만 2등일 수도 있고 2장 다 2등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말도 바꿔 말하면 적어도 한 장이 2등 제비다 이 말인 거잖아. 내가 뽑은 2장의 제비 중에 적어도 한 장이 2등 제비야. 그러면 그게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구하는 거죠. 어떻게? 내 10장 중에 2장을 뽑았는데 2등 제비가 하나도 안 나와. 2등 제비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건 뭐만 나온 거야? 꽝 아니면 1등만 나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 7장 중에서 2장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2등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것을 또 그럼 어떻게 하면? 1에서 빼는 거지. 그치? 이렇게 빼면 얘는 뭐냐면 2등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찾아요?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모에 깔아놓고 이거를 분자에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당첨은 나온 거잖아. 당첨됐으니까 이거를 분모에 깔아놓고 그러면 당첨이 되긴 됐는데 그게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당첨된 거니까 얘를 분자에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당첨이 되긴 됐어. 근데 그게 2등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당첨이 됐어. 그래서 이게 분모, 이게 분자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이쪽 거 계산하면은 이게 3분의 2고요. 이쪽 거 계산하면은 얘가 15분의 8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2분의 15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2분의 15분의 8. 얼마야 답은? 5분의 4. 그치? 5분의 4. 이렇게 풀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체크를 좀 해볼게. 일단 시연이, 용준이는 여기 목표까지는 다 통과했고요. 67, 27은 다 통과했고, 그 다음에 민석이는 개념 원리 어디까지 했니? 너 여기 66이라고 돼 있는데 도장 어디까지 받았어? 67도 받아야 돼요? 어. 실력은 많이 되잖아요. 아, 67 실력업이니? 66, 오케이. 그 다음에 서연이. 너 어디까지 했지? 61? RPM은? 아, 몰라요? 아직 두고 와가지고. 일단 너는 근데 여기서 하면 되고, 프린트도 해야 되니까. 민주. 개념 원리 어디까지 했어? 어? 60? RPM은? 지금 있어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야, 진짜 주도 면밀하네 이거. 너 일단 옆에 대강 가서 개념 원리 66까지 끝내야 돼. 네? 개념 원리 66까지 끝내야 돼. 맞지? 가요? 아, 가지 마. 아니 저 헌혈하러 간다니까요. 헌혈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지금 저기 선생님이 너 기다리고 있어. 아니잖아요. 저 선생님 몰라요. 어? 선생님 알고 몰라요. 모르고 뭐 중요해? 네가 모르는 문제를 알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 난 화요일까지 끝나고 너 몇 시에 나가야 되는데? 바로. 아, 거짓말하지 마.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어? 근데 파묻히고 싶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많이 해. 민영이는 네. 너 그때 몇 초까지 도장 받았지? 개념 원리? 그치? 개념 원리 66까지 받고 RPM 풀어왔어? 모르는 거 빼고 풀어왔어? 그러면은 민영이는 27까지 중에서 모르는 문제만 선생님한테 쭉쭉쭉 질문해가지고 27까지 도장 받고 가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끝난 사람 가시고 승혁이하고 승현이하고 서현이는 여기 남아있고 용준이 가면 되고 민석이도 가면 되고 민주는 아니 나 진짜 급하게 가고 어디인지 모른다고요. 너 개념 원리라도 하고 가. 알았지? 얼마 안 걸리잖아 개념 원리는. 오래 걸려요. 뭘 오래 걸려 금방 하지. 나 아직도 하키가 뭐 모른다고요. 하키 스틱 패턴을 모른다고? 또 자주 봐야 돼요. 시연이는 프린터 고장나서 어떡하냐? 자 일단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동합시다. 민석이랑 용준이는 go home. 개념 질문? 지금 근데 얘네 지금 이거 개념 강화 특강하는 친구들 질문 받아줘야 돼. 이 시간에. 그거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알았지? 가보자. 진짜 못해요. 너 시연이 뭐 패드 같은 거 없니? 패드 같은 거? 거기다 풀어봐. 없대요. 없지롱이라는데요? 저거 이시연이야? 누가 나갔어? 몰라 안 해래요. 아니 그러면 학원도 못 오고 프린트도 못 하고 패드도 없고 그럼 문제 어떻게 풀자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화면으로만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연습장에 풀어.
그래도 되잖아. 뭐 확률인데 뭐 도형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풀어서 답만 찍어서 나한테 보내시거나. 알았지? 우와. 음.